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아침 월요일 점심을 먹고 막 온 길에요.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예. 한국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62.2점으로 OECD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이런 뉴스 자주 접하게 되죠. 예, 이번 뉴스는 OECD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한 뉴스 몇 년에 한 번씩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강력한 금융 문맹률 라이벌은 우간다였던 때도 있었죠. 예, 한 3, 4년 전에 통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제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주제를 잡고 글을 준비했습니다. 자, 외국인 한국 주식을 왜 사고 있나? 예. 그 이유는 저평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가 OECD 평균에 미달하고 있고 3, 4년 전에는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이 아이고 우간다였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세계 굴지의 군사력, 세계 굴지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뒤처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에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작전과 같은 모습이 꼭 이러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먼저 매수하고 뒤늦게 한국인들이 다 오른 후에야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조금 주제를 바꿔서, 자, 아파트 시장에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만 이제 선취매 했던 세력이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투자자 중에 좀 빠른 사람들이란 차이점이 있지만, 자, 지난 2013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 이유는요, 제가 2013년경에 제 주변 지인 10명에게 예, 아파트 살 때 다 사라, 거주 목적으로 살 사람이라면 꼭 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3년에. 왜냐면요, 그때 당시는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2011년 12년 이렇게 13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앞에 가보면 급매물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군데다 한 10개씩은 걸려 있었어요. 예, 정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보내면서 어느 날부턴가 급매물이 하나 둘 사라지더니 2014년에 싹 사라졌거든요. 자,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주변 지인 10명에게 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이 중에 그 당시 2014년까지 치죠. 자, 매입한 사람 제 지인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나머지는 어땠느냐? 2018년에 사겠다고 드립다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 모습이 어땠냐면요, 2013년 14년에는 부채 1억 내기, 주택담보대출 1억 내서 빚내서 산다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2018년에는 3억 대출 받아도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사람이 5년 만에 소득이 늘었는지 아니면 대포가 커졌는지, 예,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분들 중에 몇 분이 실제 2018년 작년 여름에 매입을 했어요. 최고 상투에서. 그러면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예, 안타까운, 예, 조금 기다렸으면 협상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가격에 매입을 하셨을 텐데, 예, 좀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제 지인들이 2018년 상투 때 매입한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보면 부동산 전문가분들 계속 간다, 끝없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그런 계속 끊임없이 가지야를 외쳤던 분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부동산 얘기하면 화만 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패턴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더 결정적인 차이는 시장이 돌아설 때 외국인이 먼저 사고 다 오른 다음에 한국 투자자들이 뒤늦게 산다라는 점이 좀 많이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어느 정도로 매수를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하는가? 자, 올해 들어서요. 자, 1월 첫 주를 보내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데, 자, 오늘 2시까지 이번 달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1천억 원 3조 1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매우 강하게 매수하는 거고요. 이러한 매수세는 정말 몇 달 만에 보는 아주 강력한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볼 때 지금 요 1월 8일 이후부터 해서 확 올라가기 시작했죠. 요 포인트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의 저평가된 레벨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증시 토크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한국 증시 저평가, 요 부분은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 도표도 자주 언급을 드렸죠. 이건 이제 PBR 밴드 추이고요. 요 이제 최하단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포인트로 해서 저점을 찍은 거고, 그 라인을 쭉 연결을 해보면 작년, 올해, 현재 2008년 금융위기 그 살벌했던 순간인 2008년 12월 수준의 종합주가지수가 밸류에이션을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된 그러한 수준에 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자, EWY라고 해서요, 아이쉐어에서 나온 ETF 중에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 이 펀드 좌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77,350자로 작년 11월 초 대비해서 30% 증가합니다. 31%. 같은 기간 대만은 뭐 조금 소폭 감소했고, 일본은 요 계좌 좌수가 5% 감소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 30% 증가한 한국 EWI. 오,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것은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려왔던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요즘 눈에 띄는 것일까, 1월 달에. 자,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에서 자, 긴축 정책을 이제 스탠스를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뭐 한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 연준이 긴축과 같은 불안 요인, 증시에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을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번 달 초에는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 연말에. 그런 이제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금리 동결 내지 또는 올려봐야 한번,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보다도요,
연준의 매파적 성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낸 게 자산 축소가 있습니다. 자산 축소. 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연준 내부적으로 자산을 크게 키웠는데요. 이게 뭐 4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어 왔었고, 요걸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 이번 주 주말인가요? 지난주 사이에 이 자산 축소를 중단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매파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짐이 머리에 이고 있던 게 하나 거의 다 내려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자, 미중 무역전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미중 무역전쟁 부담. 예. 작년 내내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부담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미국에다가, 우리 뭐 대미 무역 적자 아예 없앨 수 있도록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뭐 가끔씩 이제 티락태락 하지만 분위기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도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되면서 구체적으로 요즘 스케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2월 중에, 예, 베트남에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또다시 정착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국가부도 가능성을 점지하는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요 수치가 2007년 이후 최저치예요. 자, 한국의 부도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보다도 낮아요.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자, 한국의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다 보니까 국가 부도 위험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프리미엄이, 예, 크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낮아졌던 것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요, 저평가 수준이 더 증폭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메리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똑같이 보여줬고, 그 직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줬고, 그 전에 주식시장 역사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 왔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근 같으면 요 상황일 겁니다. 증시 하락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외면하고 있었고, 자, 서서히 돌아서려고 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아직도 외면, 증시 위험해, 제2의 IMF가 와, 경제가 안 좋다는데 어떻게 증시를 사? 하지만 설 명절엔 나 외국 갈 거야. 경제는 어렵지만 외국으로 갈 거야. 자, 한번 보십시오. 설 명절 때 한국인 출국자 수가 또다시 추석 때 이후로 또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았으면요, 예, 우리 라면만 먹고 있었어야 돼요. IMF 때 어땠습니까? 반찬 없어가지고 단무지만 먹었잖아요. 그런 경제 위기라면은 증시가 하락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물론 냉탕 온탕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경제 상황이란 게 뭐랄까, 이 심리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경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보고 매입을 하고 있고, 증시 상승 속에 평가 차익도 늘어나게 될 거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외국인들이 배당을 엄청나게 가져간다고 하면서, 예, 꼭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국부 유출. 지겹습니다. 예, 꼭 이 뉴스 나오더라고요. 언론사들이 특히 그래요.
한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하겠죠? 나중에 외국인들이 배당금 가져가면 국부 유출이네 뭐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제가 좀 감정적으로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한국 투자자들이 뒤늦게 돌격하고 추격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시장은 상투를 만들게 되죠. 이런 역사는 또다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꼭 이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적으로 거의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영상 우리 시청자님들께 큰 도움 드렸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저의 영상 주변에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면 저의 또 다른 기쁨이 됩니다. 그 유튜브 통계치에 보면 공유한 횟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분위기 요즘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한 성공투자 올해 내내 지속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계좌도 풍성해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